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정인영 매일 행정법입니다. 자, 오늘도 왔어요. 자, 오늘 문제 1월 21일 화요일 문제입니다. 소방승진 경위 하자승계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많이 나오는 출제되는 그런 영역이니까요. 정리 잘 하시고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하자승계입니다. 테마 정말 유명한 테마고 많이 나오죠. 정리해 볼게요. 하자승계. 자, 일단은 하자승계는 일단은 하자가 있어야겠죠. 네, 행정행위 하자. 자, 요 하자는 주된 행정행위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자, 주, 내, 절, 형, 표시가 되고 이게 상대방에 도달까지 해야만, 이렇게 해야만 행정행위가 완전히 효과가 발생합니다. 표시되지 않으면 안 되죠. 또 도달까지 해야 효력까지 발생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는 성립요건. 그 중에 뭘 하나 빼먹으면, 누락하면, 요게 이제 흠이 있으면, 하자 있으면, 이러면 우리 얘기하죠. 위법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위법한데 행정행위만큼은 하자에 따라서 취소가 되는 사유가 있고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로 취소 사유는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 그 다음에 여기는 주체, 내용, 또 표시가 안 되면 당연히 무효죠. 도달이 안 되면 당연히 무효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야죠. 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또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얘기 하죠. 여기서 무효 사유를 찾으면 와 대박! 이거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인데 그 대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절차를 전혀 그러면 무효. 거치지 않았으면 거치었는데 객관성, 정당성을 상실하면 취소 사유 이런 건 암기하셔야 돼요. 과세전 적부심사, 사전 절차 안 거치면 무효. 이런 것들은 따로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을 때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을 때 이건 무효니까 대박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하자가 있을 때 취소는 대부분 기간 내에 다퉈야 되는 쟁송을 걸어야 되는 쟁송상의 하자 이런 제한이 걸려 있어요. 하지만 무효는 쟁송함에 있어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 제한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간 내 쟁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도과해버리면 뭐가 생긴다? 불가쟁력. 또 스스로 말을 못 바꾸는 걸 불가변력. 자, 이런 것들은 스스로 말을 못 바꾸나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확정력이라고 하지만 이것들은 취소 사유인 경우에만 나타나지 무효 사유인 경우는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념상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 이 말 속에는 벌써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하자가 있는데 그게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하자였고 근데 세상에 기간 등이 토과돼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경우가 생겼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여기에 포함된 뜻이에요. 이랬을 때 이 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불가증력이라고 생긴 걸 법률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다만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에 27조에 보면 재판 청구권이라고 그래서 누구나 기본권으로서 누구든지 쟁송을 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는 제공받아야 된다. 제공을 한 번 이상은 받아야 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럼 요게 누구든지 쟁송의 기회를 알면서 자기가 뭐 안 한 거는 그거는 포기한 거니까 그건 기회를 준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사실을 몰랐고 또는 알았더라도 불가능한 상태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헌법에 누구나 줘라. 근데 여기서 기간도가 등으로 인해서 다투지 말라고 됐는데 여기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아주 급박한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준 거야 못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준 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왜 헌법이 최상위법이니까 최상위법을 고려해서 법률이 아무리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기간도가 했다 사정을 묻지 않고 무조건 기간 넘어서 뭐 하지마 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패자부활전을 하나 만들었어. 패자부활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이게 뭐야? 하자승계야. 하자승계. 그 대신 좀 조건이 있어. 하자승계는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일단은 여러 행정행위가 발해진 경우,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행정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선행 행정행위에 불가증력이 생겼고, 자, 1번, 2번, 그 다음에 2번, 후행 행정행위는 적법하고 유효하더라도, 그래도 자, 3번, 네 번째,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행정행위를 다투는 거야. 후행 행정행위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소송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후행 행정행위를 소송으로 들고 가서는 선행 행정행위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하자승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행정행위가 발해진 경우라고 했는데, 이 경우를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는 패자부활전 해주겠다는 거야. 하지만 서로 다른 목적이라면 이러면 안 하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는 거야. 이럴 때는 되고. 그래서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행정행위가 필요한 건 어떤 거예요? 행정 대집행 절차, 계고 영장 실행 비용, 강제 징수 절차,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이렇게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행정행위가 발해질 때 선행 행정행위, 불가증력, 후행 행정행위, 자, 적법 유효. 그러면 적법 유효한 행정행위를 법원에 들고 와서는 선행 행정행위 하자를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게 패자부활전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행정행위가 나오는 게 많을까요? 대집행 절차, 강제 징수 절차, 안경사 시험, 안경사 면허, 한지의사 시험, 한지의사 면허, 몇 개 안 돼. 그래서 최근에는 서로 다른 목적일지라도, 여기서 이제 예외가 생긴 거지. 서로 다른 목적일지라도 선행 행정행위 하자가 생긴 불가증력을 후행 행정에서 다툴 수 있는 원칙은 없지만,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의 취지를 보니까 예측 불가능하고, 또 이 사람에게 그걸 싸우지 마라 그러면 너무 피해가 큰 경우, 이럴 경우에는 한마디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예외적으로 서로 다른 목적일 때도 하자승계를 인정하고 판례 3개 외우셔야죠. 표준지 공실이니까 수용재결, 개별공실이니까 과세처분, 또 독립유공자에서 배제됨으로써 후손의 예우배제, 딱 3개 암기하셔야죠. 이게 바로 패자부활전 사건이었어요. 자, 볼게요. 하자승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선행 행정이 불가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자승계를, 이거는 그냥 기본 문제네. 자, 1번 이 정답. 2번 선행 행정이가 무효는 너도 무효 나도 무효, 기간 제한 없어요. 언제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하자승계를 논의할 필요가 없죠.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맞죠. 선행 행정이 후행 행정이가 서로 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완성시킬 때 선행 행정이 하자가 있으면 후행 행정에서 승계된다. 이게 바로 하자승계의 아주 전형적인 문제네요.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선행 행정이 후행 행정이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선행 행정이 불가증력, 구속력이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예외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의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이럴 때 3개가 나온다니까. 개별공실이니까 과세처분, 표준지공실이니까 수용재결, 독립유공자 배제됨으로써 후손의 예우배제 사건 주장할 수 있다. 딴딴딴딴딴딴딴, 그 3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호들갑을 쳤네요. 이렇게 해야 외워지죠. 정답은 쉬웠지만 나머지가 더 중요한 지문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화요일 파이팅입니다.